7회에서는 최용주와 윤민주의 6년 전의 기억이 조명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내려놓은 최용주가 윤민주에게 달려가고 난 절대 최용주 씨 안 떠날 거예요 라며 입을 맞추는 장면이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높였다. 윤민주는 최용주와의 인연을 알게 된 후 한층 밝아졌지만 최용주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느낀다. 그는 최용주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지 못한다. TF팀의 신제품 1차 샘플이 나오는 날 마을에 도착한 최용주는 기승전 최용주 상태가 되어 힘이 빠진 마을 사람들의 불만을 듣게 된다. 윤민주는 최용주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나 피하지 마요라고 배려한다. 이에 최용주는 마음이 정리가 되면 꼭 말해줄게요. 저도 피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라고 약속한다. 이후 최용주와 윤민주는 심라오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향한다. 최용주는 4색이 된 심라오를 달래며 간병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있다. 그런 최용주를 지켜보던 윤민주는 괜찮아요? 익숙하게 조언을 한다는 건 그걸 본인이 다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혼자 고생 많았어요 라며 그가 외로웠던 지난 시간을 위로해준다. 병원을 나와 최용주를 바래다준 윤민주는 할머니의 초대로 최용주의 집에 들어가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할머니는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최용주의 곁에 윤민주가 함께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지내달라는 부탁을 한다. 윤민주는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낼 거예요 라며 자신의 진심을 전한다. 최용주가 잠든 후 윤민주는 최용주 방을 둘러보며 조필남에게 최용주가 숨겨온 6년 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다. 최용주는 윤민주를 구하기 위해 조필남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으며 그로 인해 수술비와 재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전역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최용주는 자신의 삶이 아닌 할머니를 위해 살아온 셈이다. 윤민주는 자신의 삶을 찾아 노력해온 지난 6년과 최용주의 6년이 너무나도 달랐음을 깨닫는다. 용주 씨를 그렇게 만든 게 나였네요 라며 자책하는 윤민주의 모습이 그려진다. 다음날 최용주가 윤민주를 찾으러 가지만 그는 미안해요. 나 때문에라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다. 최용주는 윤민주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지금까지 짊어졌던 무거운 후회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한다. 조필남은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최용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최용주는 곧바로 배곡리로 향한다. 마을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조난 신고가 들어와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윤민주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진 최용주는 말릴 새도 없이 뒷산으로 달려간다. 윤민주는 자신이 사라졌을까 걱정했다는 최용주에게 당신에게 갈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라고 사과한다. 최용주는 윤민주의 질문에 하나도 안 괜찮다며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이어서 내 인생에서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 지경이 됐어요. 당신 때문에라고 고백한다. 그런 최용주를 안아준 윤민주는 난 절대 최용주 씨 안 떠날 거예요 라고 진심을 전하며 조심스레 입을 맞춘다. 한편 방아름과 오찬이의 모습도 설렘을 자아낸다. 생일에도 무심했던 가족들로 인해 외로웠던 방아름의 마음은 오찬이의 진심 어린 축하로 금세 녹아내린다. 방아름은 오찬이의 비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수줍게 속삭인다. 오찬이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방아름의 변화는 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8회에서는 최용주와 윤민주의 첫 입맞춤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날 윤민주는 최용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기다리겠다고 약속한다. 마을 사람들은 눈에 띄게 최용주에게 다정해진 민주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그런 관심이 민망했던 최용주는 급기야 윤민주와의 거리 두기에 나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윤민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신제품 개발이 진전이 없자
마케팅팀의 상무는 최용주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런 식이면 부산 지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상무의 말에 최용주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윤민주는 최용주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 걱정되지만 그를 배려하기 위해 기다리겠다고 한 약속이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는 데 주저한다. 최용주는 윤민주의 힘내라는 문자에 미소를 짓다가도 그를 향한 마음을 확실히 정해 내리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최용주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된다. TF팀은 반복되는 회의로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최용주는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취향 존중 시대에 맞춘 취하는 맥주라는 콘셉트로 도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맥주를 동시에 출시하자는 것이다. 확정된 콘셉트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최용주는 브루어리를 찾았고 그곳에서 뜻밖의 손님을 마주하게 된다. 백목 주류 마케팅 팀장이라고 소개한 임주인은 윤민주에게 오랜만이다. 구남친이라며 인사하고 주주 커플이라는 애칭과 고등학교 시절 연애담을 털어놓으며 최용주의 질투심을 자극한다. 최용주가 임주희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며 윤민주는 그를 놀리며 데이트하자고 제안한다. 민망한 듯 말을 더듬는 최용주에게 윤민주는 그럼 동료로 가요. 난 데이트로 갈게요 라고 직진을 멈추지 않는다. 데이트 장소에 도착한 최용주는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윤민주를 설레게 만든다. 최용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윤민주는 마음에 걸렸던 최용주에게 꽃을 선물한다. 너 꽃 좋아해 용주야. 내가 앞으로 다 찾아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너를 잊고 살았던 시간만큼 내가 전부 다 찾아놓을 거야 라고 말하며 최용주가 잃어버린 지난 시간을 위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잠시의 평화를 누리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최용주는 할머니 조필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최용주는 조필남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듣게 된다. 오늘 넌 정말 행복해 보였어. 용주야, 그렇게 마음껏 울고 때로는 마음껏 울어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최용주는 억눌러온 감정을 참으려 하지만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최경철이 나타나자 감정이 폭발한다. 홀로 장례식장을 나와 울지 않기 위해 애쓰던 최용주 앞에 윤민주가 다가온다. 윤민주는 슬픈 눈으로 괜찮아요? 라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최용주를 안아준다. 윤민주가 슬프게 울어주는 모습을 본 최용주는 그제야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서로에게 더욱 큰 존재로 자리 잡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다. 한편 방아름과 오찬이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방아름은 오찬이의 맞선 장소에 나타나 무례한 맞선남을 제압하고 나랑 사귈래요. 라는 방아름의 고백에 오찬이는 볼뽀뽀로 답하며 귀여운 연인이 된다. 이들은 앞으로의 로맨스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이처럼 8회는 최용주와 윤민주가 서로의 감정과 아픔을 이해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며 방아름과 오찬이의 사랑도 함께 다루어져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선사한다.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